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피 지수는 나름대로 양봉의 흐름이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잡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음봉을 그으면서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보인 이유는 먼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였죠. 하락 마감한 영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나스닥 선물, 이 선물마저도 하락 흐름이 좀 계속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누르는 요건이 됐는데요. 그러한 요건 더하기 1시쯤 해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여기에 긴장 관계, 이러한 부분이 이슈화가 되면서 좀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1시를 넘어선 시점에서 다시 짓누르면서 약간은 반등의 폭을 줄이면서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급 동향을 보면은요, 양호합니다.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나섰습니다. 선물, 거래소 모두 매수 주체, 그리고 옵션에서도 오히려 상승 포지션을 짜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여전히 외국인의 시각은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춘 매매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반등의 폭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수했었던 것을 물량을 줄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장의 반등의 주역은 역시 외국인이고 하락의 주인도 외국인이었지만 아직 외국인이 추가 반등에 대한 기운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2850선 1차적으로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밤 미국 시장 결과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하락하고 있지만 그 하락을 뒤집어 엎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오거나 플러스 전환하면 우리나라 증시, 월요일 증시 오히려 강세 출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는 너무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씩 이번 주 그리고 특히 오늘 최대 화두가 되는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계속 말씀드렸었던 SK 하이닉스 오늘 2%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투자 실탄 늘리는 기업들 SK 하이닉스 8조, 삼성 124조. 지금 현금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투자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바로 이 부분 재료 오염 문제로 키옥시아 공장 가동 중단, 요 일본 공장 가동 중단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일 기대해봐도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레포트로 나왔습니다. 낸드 가격 상승 전망, 바로 이러한 부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섞여 있지만은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이 충분히 있다 쪽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종가상 앞에 고점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역할 여전히 충실히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전 고점에서 매물 과연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음표이지만은요. 눌려서 5일선을 건드린다면 그 이하에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 즉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최대 관심주 여전히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1.58% 상승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 약간 조정 줬는데 SK 하이닉스와 LG 에너지 솔루션은 상승했네. 약간은 의문시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수급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외국인이 매도해서 약간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데 기관이 드디어 매수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정상화 단계가 가까워 왔구나. 즉 시장 전반적인 흔들림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정확히 다시 한번 읊어드리죠. 어제 말씀드렸을 때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 44만 원과 60만 원의 박스권으로 보시고 요 하단부에서는 오히려 매수 접근이 맞겠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되겠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락 출발해서 끌어올려서 저점 대비해서는 5% 가까이 상승합니다. 아직까지도 변동성은 큰데 변동성이 이제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향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 이 부분은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에 서로 엇갈리는 매매 패턴 때문에 그렇거든요.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더 사이되는 주체도 있고 팔아서 좀 이익을 남겨야 되는 주체도 있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카카오 드디어 반등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오늘 5% 상승 마감하면서 9만 원 돌파했습니다. 9만 1,700원.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죠. 상당히 좋은 흐름인데 오늘 컨퍼런스 콜 바로 요 부분에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저 컨퍼런스 콜에서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CEO가 바뀌었죠. CEO가 완전히 최저임금만 받고 주가가 상승할 때까지는 자기는 월급을 받지 않겠다라는 정도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와 함께 주주 친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에 현금의 10에서 25% 사용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주총을 거쳐서 3천억 규모의 자사주 소각 진행하겠다라는 거. 방금 말씀드린 주가가 회복될 때까지 최저임금만 받겠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 내정자. 바로 이러한 부분이 주가 흐름에는요. 투자 심리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오늘 상승 마감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급 동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나왔네요.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융투자는 매도했지만 연기금은 매수하면서 수급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자, 보시죠. 9만 원 요 수준 깰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그때 10만 원 이하 권역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만 원 깨질 거 각오하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반등을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9만 원 돌파합니다. 1차적으로는 10만 원에서 한번 걸리겠지만은요 11만 5천 원 정도? 11만 원 사이 요 사이 어디까지는 기본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단기 1차적이에요. 2차는 13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고 접근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가운데서 크래프톤 드디어 폭탄이 하나 터졌네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무너진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크래프톤은 코스피 종목입니다. 하지만 크래프톤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게임주의 대장주.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의 이 대형 게임주들 같은 맥락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크래프톤이 12.79% 하락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어닝 쇼크. 그래도 나름 뭐 안 좋아도 기본은 하겠지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게임주에 무슨 일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잠깐만 살펴볼게요. 크래프톤 위메이드 어저께까지는 위메이드 오늘도 위메이드
급락을 했거든요. 기대 이하의 실적, 게임주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위메이드 잠시 같이 살펴보면은요. 어제 거의 하한가, 오늘도 1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면서 또 크래프톤까지 무너지니까 전반적으로 게임주들이 안 좋은 양상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 쪽에서는요. 어닝 쇼크다 보니까 기관에서 그리고 외국인의 동시 매도가 좀 세게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전 저점대를 이탈을 합니다. 수급에서 놓고 보더라도 좀 그래도 믿었던 연기금 이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느 정도 그동안 매수했던 거를 싹 다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강매도가 나옵니다. 추가 조정은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은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의 하락이 어느 정도는 선반영했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향후 저점 매수 구간이 온다면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체크를 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에서 J 콘텐트리 오늘 5% 하락했는데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쑥 올라왔네요. 그런데 오늘 수급이나 뭐 이런 거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떨어졌을까? 라고 보면은요. 오늘 장 마감 무렵 즈음 해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영업이익이 손실이 나왔어요. 이 부분은 생각보다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출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적자 지속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은 영화관도 있죠. 메가박스, J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속해 있기 때문에 5% 하락의 원인이 실적 때문이다 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바로 이 콘텐츠 지금 아직까지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죠. 대신증권에서 그저께 나온 레포트를 보면은요. 목표가가 8만 원입니다. 지금 5만 1,000원대니까요. 60%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실적은 안 좋지만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향후 나올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넷플릭스라든가 다른 곳에서 성장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은요. 한번 오늘 떨어졌지만 기대 요건이 아직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저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한 테마들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상승 테마 가운데 일단 오늘 이슈가 됐었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천 NCC 화학이죠. 여기서 폭발 사고가 나왔어요. 오늘 밤에 뉴스에도 나올 거고 장중에도 뉴스가 계속 나왔는데요. 이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폭발 사건에 있었던 종목과 그리고 아닌 종목, 즉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갈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반사 이익 기대감으로 롯데케미칼 2.75% 상승하면서 저점 대비해서 미리 알았나? 싶을 정도의 상승세가 나옵니다. 일단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24만 원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목표가를 설정을 해놨는데요. 1차 목표가 24만 원, 2차 목표가 27만 원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분할로 매도하시거나 조정 시에는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소재 쪽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종목과 더불어서 대한유화도 여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역시 줄을 그어놨네요. 22만 5천 원 수준, 4천 원 수준 여기까지는 반등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소재 분야 쪽에서요. 보시면은 오늘 포스코 3.57% 상승합니다. 소재 쪽이 돌고 있어요. 이 부분 왜 그러느냐? 특별한 내용 없죠? 특별한 내용이 최근 없습니다.
그런데도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도 오늘 상승했어요. 왜 그랬을까? 지금 여태까지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 때문에 지금 공장 돌리는 거 가동을 막으면서 이 철강 수요 그리고 수출도 제한하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철강석 가격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동계 올림픽 다 지납니다. 다음 주에 끝나죠. 그러면서 서서히 공장 재가동 그리고 중국에서의 다른 업종에서도의 활동력이 강화가 된다면 철강 산업은 또다시 돌아가겠죠. 그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상승을 하는데요. 포스코,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까지 안 좋은 장 상황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탄력은 동국제강이 좀 더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특징주 가운데서 오늘 은행주들이 또 상승했습니다. 미국에서 금융주, 이 금융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양호한 흐름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리 상승이 지속되고 있죠. 그 수에는 은행을 비롯한 보험, 이런 금융주 쪽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레포트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하나금융지주 올해도 증익기조 이어질 거다 하이투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라는 부분 메리츠증권에서 나왔네요.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주도적인 부분은 기관의 레포트 때문이었고 그 기조에는 미국의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죠. 저가 매수 관점의 업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설정은 이런 종목 그리고 은행,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로 보시고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신한지주, 같은 맥락이죠.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금융주 전반으로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테마로 움직인 종목군 가운데 카지노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상승세, 그리고 파라다이스 0.6%, 근데 장중에는 좀 세게 나왔어요.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었는데 고점에서 약간 밀렸죠.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카지노주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제주도 카지노가 있어요. 전 고점을 돌파 시도를 했다가 약간 매물세를 봤는데 긍정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리오프닝 수혜주라는 거, 그리고 마카오에서 마카오 정부의 카지노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반사 이익이 우리나라 카지노 쪽에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내 카지노 업체인 강원랜드, 그리고 외국인 대상의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긍정적으로 조정을 주면은 저가 매수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서 중국의 향후 동계올림픽 이후에 산업화가 또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예측치에서 보면은 경기 민감주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만한 요건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주 그래도 흔들렸지만은 지난주 저점 이후 올라가는 기조 안에 있다라는 거. 다만 개별주에서 게임주를 비롯한 이 코스닥의 테마가 어느 정도 낙폭 과대인 부분도 좀 있으니까요. 다시 일어설 거라는 기대도 다음 주에는 한번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매주 금요일 날 올리던 쪽집게 주식수단은 사정상 오늘 쉬고요. 다음 주 생방송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 쪽집게 주식수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